자, 문제 두 개만 풀어보고서 중단은 연습 문제를 풀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어느 사무실에 창문이 햇빛의 양의 2분의 1만 투과시키고 나머지는 반사시키는 유리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창문에 비치는 햇빛의 양, 창문에 비치는 햇빛의 양을 A 그다음에 두 유리를 각각 지완 지투를 하자. 자, 먼저 처음 문제는 두 유리 지완 지투에서 반사되지 않고 두 유리를 통과한 빛 두 유리를 통과한 빛 그림에서 이제 나와요. 일의 양을 구하자. 두 번째는 유리 G완을 통과한 빛 중 G완을 통과한 빛 중 G2에서 반사되고 다시 G완에서 반사된 후 G2를 통과한 빛의 양. 이걸 2번이라고 해요. 양. 그죠? 통과한 빛. 통과한 빛을 2번이라고 하면 그림에서 양을 구하면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유리 주한 G2가 있고요. 주한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G2. 여기가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창문에 비치는 빛의 빛이 이제 A인데, A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사된다고 그랬죠? 네, 반사가 되면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2분의 A라고 그랬죠? 2분의 1만 투과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2분의 A가 되겠죠. 투과.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게 요게 이제 여기서 또 다시 2분의 1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나오는 거, 이쪽으로 나오는 요게 4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A가 요 하나 통과집을 이렇게 됐고, 여기서 다시 절반만 가니까 4분의 1가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다시 또 4분의 2분의 1이니까 8분의 A가 돼요. 그렇죠?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면은 여기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하나 있는데 3번 문제는 좀 문제 넘버를 다시 적을게요. 요게 1번, 여기 2번 문제. 헷갈리니까 3번 문제라고 합시다. 그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활동 1, 활동 1과 활동 2. 그죠? 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구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는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8분의 2 가고 이것도 이제 8분의 2가 되겠죠? 8분의 A가 돼요. 그래서 여기 통과할 때는 16분의 A가 되겠네요. 그죠? 4분의 2 됐고 8분의 2 되고 다시 이제 요거는 16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32분의 A가 되고 그죠? 요것도 이제 16분의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 문제는 1번 문제는 빛 1의 양이니까 요거죠. 1의 양이니까 요거. 그래서 2분의 a인데 또 통과하니까 이제 4분의 a가 되겠죠? 그게 답이고. 여기 4분의 a.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16분의 a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요게 이제 처음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거죠. 이제 무한 등비급수니까 사무실 안에 들어오는 건 이거니까 격리율이 돼 있는데 얘는 반사돼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인데 여기서 한번 반사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도 반사가 되죠. 하면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요거만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공비가 이제 4분의 1이죠. 자, 4분의 1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A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넓이는 유한하지만 둘레 길이는 무한한 도형. 코곡선이라고도 하는데 눈송이 곡선.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이 좀 많아가지고 스웨덴의 수학자 코우가 있는데 넓이는 유한하지만 둘레 길이는 무한한 도형. 넓이는 유한하지만 둘레의 길이는 유한한 둘레의 길이는 무한한 도형. 이걸 소개를 했어요. 눈송이 곡선이라고 그러죠. 자, 이 도형을 만드는 방법.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이제 정삼각형 한 개를 그려요. 정삼각형 한 개 그린다. 다음으로 정삼각형의 각변을 3등분하여 가운데 부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지운다. 지워요. 그리고 이제 그려진 도형의 각변에 각변이죠. 변. 네. 이해 과정을 반복한다.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한 변으로 하는
각변을 3등분해서 가운데 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서 가운데 분 지우는 걸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반복한다. 많이 나오는 예인데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 처음에 이제 정삼각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각 변을 3등분해서 3등분 한 다음에 3등분해서 가운데 부분을 한 변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지워요. 알겠죠?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가 또 해야 되죠? 3분의 1. 여기서 또 지으면 여기 이제 모형이 나올 텐데. 이렇게 세우고 정사각형 만들고 지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각변에 3등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우고 또 이렇게 해서 지우고 또 이렇게 해서 지우고 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렇게 해서 지우고 지워요. 이게 눈송이 곡선, 코어 곡선이라고 돼요. 스웨덴 수학자 코어가 발견한 거니까. 하나 더 하려면 그릴 수가 없네요, 그죠? 자, 그때 자, 1번 문제는 1번 처음 정삼각형의 넓이를 A라 할 때 그때 1단계에서 아까 이제 요게 1단계예요. 처음 시행한 거. 정상 한번 시행한 건 1단계. 요게 2단계. 1단계에서 늘어난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 A다. 늘어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3분의 1 A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좌표를 완성해 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늘어나는 넓이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3단계, 4단계
그래서 처음에 이제 3분의 1 A가 늘었고 또 알려준 게 이제 27분의 4A 로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책에서 알려준 거는 여기까지 알려줬어요. 그럼 1단계, 2단계를 한번 볼까요? 1단계, 2단계를 보려면은 자, 처음에 이제 정삼각형이 있었고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었죠? 이게 A예요. 있었는데 거기 요 A 여기 이제 색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기는데 요 생긴 거를 하나씩 그려볼까요? 여기 있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 하나가 이제 9분의 1 A가 됐죠. 면적 A 면적이 9분의 1.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는데 세 개는 건 몇 개가 돼요? 세 개가 되니까 3분의 1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개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9분의 1이라는 면적을 가진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되니까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리기를 그랬는데 세 개 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넓이가 나왔는데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되냐? 2단계는 일단 이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 상태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인데 여기 이제 삼각형이 몇 개가 걸리냐면 이 한 변에 대해서 말이죠. 한 변에 대해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겨요. 변 하나에. 그래서 그 삼각형을 둘, 셋, 네 개를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생겨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하나의 면적은 이제 9분의 1의 제곱이 돼요. A. 아까 이제 9분의 1 A였는데 다시 그거에 9분의 1배니까 그럼 9분의 1 A가 있었잖아요. 조그만한 삼각형 요거. 그거에 다시 9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게 제곱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몇 개가 있냐? 한 변, 두 변, 세 변이니까 여기도 4개 있고 어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1 보면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4개, 3개, 12개죠? 그래서 4 곱하기 3개가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거죠, 이거. 여기다 그리는 건 설명을 위해서 한 거고, 여기 삼각형에서 한번 시행한 거. 에다가, 여기 이제 분능이 있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각 변에다 똑같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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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붙죠? 그래서 이제 다 그려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단계가 된 거죠. 이제 의외로 그림이 복잡해져요. 자,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표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표를 완성해야 되는데, 표를 어떻게 완성하면 될까요? 요게 4배, 개수는 4개가 되고, 그러니까 한 변에 원래 이제 1개씩 있었는데, 이게 한 변에 몇 개씩 바뀌었어요? 한 변에 하나, 둘, 셋, 4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 하나를 쳤을 때 아까보다는 하나, 둘, 셋, 4개가 돼요. 거의 각각 하나, 둘, 셋, 4개에 대해서 3개씩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그런 게 하나, 둘, 3개 있잖아요. 12개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표로 가면 아까 표 있었죠? 표로 가면은 여기서 한번 시행을 했을 때 9분의 1이 한 번 있고, 그렇죠? 9분의 1이 이제 면적이 9분의 1 A가 되는데 그게 4개가 있으니까 9분의 4를 곱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거는 3분의 1 A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9분의 4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또 9분의 4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9분의 4를 곱하면 요거는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는 3분의 1 A에다가 곱하기 9분의 4예요. 그래서 또 곱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A에다가 9분의 4에다가 다시 구분하니까 이제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8, 3, 24. 243이 되죠? 네, 16.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3분의 1 A에다가 9분의 4의 세제곱이 돼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 8, 7, 64.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5단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2번을 문제는 뭐냐면 등비급수 합으로 나타내고 그 합을 구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경우는
처음에는 3분의 1 A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 A에다가 9분의 4를 곱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A 9분의 4에다 다시 9분의 4 제곱이 돼. 그렇죠. 됐죠? 이거 구할 때는 이제 1 마이너스 첫째 항 분의 공비가 공비죠, 공비. 9분의 4가 되고 첫째 항 3분의 1 A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분의 3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거 뭐 이렇게 다 구하라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 구하라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나타내면 일반항 구할 때 n이 이제 1서부터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첫째 항 A니까 A는 3분의 1 A죠?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는 9분의 4. n-1 1제곱. 그렇게 써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은 되는데 뭐 굳이 지금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문제는 푸는 데 지장 없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1번 문제도 있었고, 문제 안 썼네요.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1의 표를 이용하여, 이게 표 지금 완성했죠? 일의 표를 이용하여 눈송이 곡선을 돌수한 도형, 눈송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V 넓이에서 전체 늘어난 넓이를 지금 푼 거예요, 이게. 전체 늘어난 넓이를 등비급수의 합으로 나타내고, 이거 문제죠. 그 합을 구하라. 지금 했죠. 그래서 이제 3번은 뭐라 되어 있냐면, 처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이라 할 때, 처음 정삼각형이 있었죠? 한 변의 길이를 1이라 할 때, 그때 n단계의 도형의 둘레는 둘레의 길이는 3 곱하기 3분의 4의 n제곱 임을 보여라. 왜 마지막 4번 문제는
2, 3의 결과를 이용하여 문송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유한하지만 둘레의 길이는 무한히 커짐을 보이시오. 그 말이에요. 3번을 보면 3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이제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2단계에서 일단 1단계에서의 도형의 둘레 여기 도형의 둘레 요게 1단계잖아요. 여기 1단계고 얘가 2단계인데 그 1단계에서의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요게 지금 1이죠. 이 길이가 여기 1인데 요건 3분의 1이에요. 하나가. 근데 하나, 둘, 셋, 넷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4죠. 둘레의 길이에요. 3분의 1 곱하기 4개. 그죠? 3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3분의 4개인데 하나, 둘, 3개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지. 그래서 셈 곱하기 3분의 4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요 규칙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2단계에서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했는데 여기선 다시 3분의 1에 3분의 1이 들어가죠. 그리고 개수도 각각에 대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니까. 그래서 3분의 1에 3분의 1이 되고 개수는 각각에 대해서 또 4개씩 생겨요. 아시겠죠? 그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쪽 파트, 또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하면 3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첫째 항하고 둘째 항을 알면 우리는 n단계 그 도형의 길이를 알 수 있는데 이 규칙을 보니까 1단계에서는 이제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2제곱이고 그죠? n단계에서는 당연히 n단계 그래서의 둘레 길이는 3 곱하기 3분의 4의 n제곱이다. 그래서 처음 단계, 두 번째 단계만 알면 규칙이 보이니까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둘레의 길이가 무한히 커짐을 보여라 그 얘기예요. 도형의 넓이는 유한하지만 둘레의 길이는 무한히 커짐을 보여라 그 얘기인데 그러면 정삼각형 처음에는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따져보면 아까 처음 정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우리가 구한 게 넓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넓이에 대해서 아까 살펴본 게 요거죠. 늘어난 넓이 5분의 3a 늘어난 넓이, 그죠? 따라서 처음의 넓이는 a였고, 이제 이 문성이 곡선을 만드는 거에 전체 늘어난 무한히 반복을 했을 때 늘어난 넓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넓이까지 합치면 이렇게 돼서 도형의 넓이는 뭐가 돼요? 도형의 넓이는 결국 이렇게 된다. 넓이, 도형의 넓이. 넓이는 지금 5분의 8a가 돼서 유한해요. 그죠? 유한하다. 유한한데 둘레는 어떻게 되냐면 둘레는 지금 뭘 구했냐면 둘레는 이걸 구한 거예요. n단계니까 a의 n번째 항이다 해서 이제 이걸 an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둘레의 길이는 과연 어떻게 되냐. 근데 둘레의 길이는 지금 사실은 개념상으로 보면은 둘레의 길이가 이제 n번째 항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n이 과연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간다 치면 여기다 리미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3분의 4의 n제곱 그죠?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대로 커진다. 무한히 커진다. 발산한다. 그래서 면적은 일정하지만 5분의 8a로 돼서 일정하지만 둘레 길이는 발산을 해요. 둘레 길이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레 길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뭐냐면 n번째 항의 둘레를 구한 다음에 이게 단계를 무한히 했을 때, 무한 반복했을 때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 n번째 항, n번째 길이죠. n번째 길이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발산을 해버린다. 그래서 길이가 무한대로 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지금 넓이는 말이죠. 계속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데 그 합한 게 유한이죠. 합한 건 유한인데 커지긴 커져요. 5분의 8a가 되니까 5분의 3은 커지죠. 근데 이 길이는 합의 개념이 아니에요. 합의 개념이 아니고 일반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합은 넓이는 계속 합해졌는데 이 길이는 이 변화 n번째의 길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n번째 길이는 이렇게 변하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넓이는 원래 넓이에다가 계속 더해 나가는데 길이는 더해 나가는 게 아니라 n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그 n이 무한히 갔을 때 물론 이제 계속 발산을 하지만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더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건 그냥 n번째 항 그거의 개념. 그러니까 넓이의 경우는 요 삼각형에다가 이런 걸 더했잖아요. 그죠? 근데 길이는 그게 아니고 원래 길이에다가 더하는 게 아니라 물론 더해지긴 하는데 n번째 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항으로 삼아서 길이도 뭐 합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n번째 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좀 간단하지만 만만치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중단은 연습 문제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